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가 경매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등기부에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이 가등기는 권리 분석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등기의 종류는 순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예요. 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등기가 돼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등기의 종류는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이 권리가 담보 가등기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면 그 순위에 따라서 낙찰자 부담에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가등기의 의미와 그 종류 및 등기 순위에 따른 권리의 차이에 대해서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의 일반적인 의의와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의의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등기 방법과 효력, 또 경매 관련해서 권리 분석, 여기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권리 분석.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그 자체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를 포함한 후순위 모든 권리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이 돼 있으면, 등기가 돼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일반적으로 저당권이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 이후에 등기가 돼 있으면은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등기가 돼 있으면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의, 또 경매 시에는 저당권으로 간주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경매에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를 어떻게 구별을 해내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등기의 일반적 의의와 그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의 의의를 보시면 지금 현재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향후에 법적 요건이 완비해지면 그때 본등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때 향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그 순위를 보전해 두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가 가등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법적 요건이 미비돼서 본등기를 못해요. 향후에 완비되면 본등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때는 순위가 뒤로 밀리니까 그 순위를 보전해 두기 위해서 미리 하는 등기가 가등기다. 아시겠죠? 그 효력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가등기는 단지 순위 보전에 효력만 있어요.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내한테로 넘어온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내한테 넘어온다는 얘기예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는 가등기 때 순위가 그대로 보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효과입니다.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대로 소급이 됩니다. 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중간 등기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가등기의 본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의를 보시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해요. 소유권 저당권 등 부동산의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변경, 이전,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해서 미리 해두는 등기가 예비등기다. 지금 현재는 요건 충족이 안 돼서 본등기를 못한다. 그래서 그 요건 충족이 될 때 본등기를 하는데 그 본등기의 순위 보존을 위해서 미리 해두는 등기가 가등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실제 매매 잔금은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사정상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초 소유자가 부당하게 제3자에게 이중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중 매매를 해가지고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또 잔금을 다 납부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사정상 이전 등기를 못할 때 가등기를 해놓는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놓고 다음에 어떤 부당한 등기가 돼 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일어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그 등기 방법하고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기 방법은 가등기는 해당구 사항란에 기재를 하고 그 밑에다가 본등기를 위해서 여백을 둡니다. 그래서 후에 본등기를 할 때 그 여백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효력은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2019년 1월 10일 날 했어요. 본등기를 2019년 11월 26일 날 했습니다. 이때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11월 26일 날 발생하지만 그 순위는 가등기 한 날 1월 10일자의 순위에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 된 1월 10일부터 본등기 된 11월 26일 사이에 등기된 중간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의 권리 분석입니다. 경매 과정에서 권리 분석. 먼저 도표를 보시고 설명을 드립니다. 도표를 보시면 제일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두 번째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보다 뒤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낙찰대금을 납부를 하면 다 소멸이 되죠.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보다 먼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보전 가등기의 내용이 뭔지 또 소송을 해서 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경우를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전혀 문제가 없을 때 입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담보 가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가등기는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고 담보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 슬라이드는 담보 가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담보 가등기의 의의는 말 그대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바로 담보 가등기예요.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갑이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을로부터 1년 뒤에 갚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3억 원의 논을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그때 건저당권 설정을 해준 게 아니고 가등기,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 설정을 해줬어요.
이때 갑이 변제기에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채권을 구상할 수가 있어요.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돈의 가치하고 대여금 1억 원의 차이인 2억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담보가등기가 저당권과 똑같기 때문에 물권에 기해서 경매 신청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경매 신청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담보가등기는 물권인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담보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무명의를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이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순위는 이 담보가등기가 격려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강의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담보가등기의 권리분석. 이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를 포함한 후의 권리는 모두 소멸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갑이 가등기를 냈습니다. 2017년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2018년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 2019년에 병이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겠죠. 갑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또 갑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을 때, 이 두 가지로 살펴야 됩니다. 먼저 갑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되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갑을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깨끗하게 소유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등기권자 갑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순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란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누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까? 병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가지고 낙찰자는 병보다 앞선 가등기권 갑하고 임차인 을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또 불행한 경우에는 가등기가 본등기로 전환이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등기의 현황,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경우에 낙찰을 받고, 불확실할 때는 낙찰을 포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는 이 낙찰자 입장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천지 차이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는 절대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하고 담보가등기하고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를 보고 구별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경매법원에서 구별을 해줍니다. 이렇게 부동산 등기부로는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등기 목적란에 대부분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그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한 가지는 있습니다.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지요. 이렇게 집행법원은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가등기 권리자한테 이 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이거를 좀 알려달라고 그 가등기권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 내용이나 채권의 존부나 원인이나 금액을 상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하도록 통지를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로 보는 거고,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로 보지 않고 일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 계약에 의한 가등기로 봅니다. 이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로는 날 수 없다. 법원이 가등기권자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담보 가등기이면은 그 채권을 신고를 해라.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은 매매 예약의 가등기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로 봅니다. 이거를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 권리 분석, 배당 사례, 부동산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